최근에 이제 현장 체험 학습 도중에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서 강원도의 이설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현장 체험 학습 학생 안전 관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좀 있어서 영상으로나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잠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교육청 학생기자 강서율입니다. 저는 지금 미르초등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미르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여행일지 함께 가보실까요? 수학여행을 앞둔 우리 학생들이 하나 둘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복장부터 예사롭지 않은 게 시선을 확 사로잡는데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끌고 오는 모습이 비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곳에 모인 6학년 학생들은 자전거 종주를 주제로 수학여행을 떠나는데요. 출발 전 안전교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또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전에 막 체험학습 갈 때는 막상 그렇게 떨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버스도 보고 애들 막 캐리어 부모님이랑 같이 들고 오니까 찐이구나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실감이 안 나고, 그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노력해가지고 가는 수학여행만큼 꼭 완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 진짜 너무 떨리고 기대돼요. 애들이 안 다치고 그냥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색다른 수학여행인 만큼 학생들의 기대도 큰 것 같은데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자전거를 타고 출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배웅을 받으며 교문을 나선 학생들은 2박 3일간 금강 자전거길을 따라 전라북도 군산까지 총거리 약 113km를 종주하게 되는데요.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서 4월부터 5번에 걸쳐 자전거 종주 경험을 쌓으며 철저히 준비해왔고요. 수학여행 기간에는 세종시 자전거 연합이 동행해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전거로 수학여행을 왔는데 왜 자전거로 수학여행을 왔는지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미르초 6학년 학생들이 좀 도전할 수 있고 좀 힘든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1년 프로젝트 활동으로 뭔가 멋진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 아이들이 3월에 같이 회의를 할 때 금강 자전거길 종주를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같이 회의하고 학생 투표를 거쳐가지고 이 멋진 자전거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전거로 수학여행 와보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힘들지만 좋아요. 친구들이랑 자전거를 타니까 힘들지만 좋고,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자전거로 수학여행을 왔는데 좋거나 힘든 점이 있나요? 애들이 저희의 속도를 잘 못 따라오는 애들도 있어서 살짝 좀 힘든 점도 있었고, 재밌는 점은 또 애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서로 속도를 맞추면서 함께 달린 친구들 덕분에 학생들의 꿈이었던 자전거 종주 도전은 무사히 마무리됐는데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멋지게 완주한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1년 전 오늘을 생각합니다. 모처럼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떠나며 들떠있었을 단원고 학생들. 우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행동해야 다시금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각자 위치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4.16 세종시민 모임과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고에 인솔교사에게 금고령이 내려지면서 선생님들은 더 이상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 때문에 아이들이 원해도 선뜻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생각이 나실 텐데요. 우리 경주 불국사로, 강원도 설악산으로, 제주도로, 서울 에버랜드로 그 시절을 대표하는 수학여행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아로새겨졌던 자신만의 즐거운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책상 앞에 배운 지식이 삶 속에서 확장되고 펼쳐질 때 비로소 학생들은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웃음을 가득 심고 노란색 버스들이 다시 활기차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학교의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지만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기대하는 바를 큽니다. 사실 현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때 더 좋은 의견들이 모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12월 20일자로 개정이 돼서 그것이 이제 6월 21일자로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여기에서 이제 그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그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안전 사고에 대해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이렇게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개정이 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직도 불안한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교장으로서 아이들의 현장 체험 학습 갈 때마다 출발할 때 그 불안함이 돌아와서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의 그 걱정과 고민과 또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저도 한 현장의 교장으로서도 지금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처할 상황이 정말 힘들겠다라는 부분은 100번, 1000번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교육적인 관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정말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이제 부서에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험학습 운영 현황입니다. 3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이 부분을 조사했을 때 이제 데이터고요. 25년 3월 19일 기준 현황을 보시면은 정상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81교, 축소하겠다가 17교, 취소하는 학교가 10개교 이렇게 또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학교가 선생님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쪽에서는 정책을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데 김우주 위원님께서 학생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의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보조인력 배치와 관련된 내용도 저희도 이제 신설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부된 현장체험학습 지원비 예산에서 보조인력 활용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원 보호 공제 등을 통해서 기존에 지원되는 소송 비용을 유지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법률 비용도 환수 조치하지 않고 지원해 줄 예정으로 저희도 이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 두 가지 모두를 포기할 수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제도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이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유초등교육과에서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기획을 하시고 그리고 지원본부에서 학교 지원본부에서 현장 체험 학습 가는데 사전 답사라든지 또 선생님들 안전요원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연수 이런 거를 지원본부에서 해줍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시행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이유들을 우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 체험 학습의 계획부터 실제 실행되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프로그램까지를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150명 이상의 학교나 또는 부대 수학여행을 할 경우 필수로 반드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학교도 희망을 하고 요청한다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컨설팅하는 것은 저희 본부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을 하거나 안전에 관한 그런 일들은 세종시청과 경찰서 그리고 이제 청소년진흥원 같이 그리고 이제 행정직도 계약 부분에 같이 함께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개정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스러운 일들이나 이럴 때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상세하게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미흡해서 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산 세우신 그게 50명당 50명 이상이 내일인가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해상에서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학교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50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 한해서 추가 요원을 계산하면 5억 원대가 나오고요. 저희가 아까 그 50명을 기준을 풀고 50명 이하로 한 명을 배치한다는 기준으로 적용하면 2억 추가적으로 줄면서 7억 원. 그러면 50명 이하라고 하면 그 한 반이 갈 때도 한 명의 보조교사를 추가할 수 있을 때가 7억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어느 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 그 상황도 사실 돈 많은 같이 한 교사가 보조교사가 보는 경우였잖아요. 어느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이제 이걸 고민하면서 조례에 있는 거 50명당 1명, 이건 이제 안전요원이에요. 안전요원이라 하면은 전문 인력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교사도 자격은 돼요. 근데 교사라는 직업 자격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부에서 연수를 해서 선생님들도 지금 거의 한 87%,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87% 정도는 안전요원으로의 자격을 갖췄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은 안전요원을 100%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해마다 지금 계속 지원본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전요원인데, 그리고 이제 안전요원이라면 내부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외부로 또 안전요원이 이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조례 중에 이제 그 교육감이 인정하는 그런 걸 하나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교사 담임이면 제가 인도를 하죠. 앞에 서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죠. 그리고 뒤에 한 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뒤에 한 명이 가서 얘네가 지금 선생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딴 데로 가지 않는지. 그래서 한 학급당 저는 2명은 교사 외에 1명은 필요하겠다.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살피면서 가면은 그런 안전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전문적인 안전요원이 아니어도 되겠다. 왜냐면 교원을 지금 저희가 100%로 안전요원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87%가 안전요원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그냥 뒤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보조인력, 안전요원이 아니라 보조인력을 해서 학급당 1명씩을 보조인력을 넣어주면 선생님들이 조금 부담이 덜하고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1학년 유치원부터 고3까지면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한 명씩 대당 이렇게 보조 인력을 좀 넣어주는 거가 어떨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예산을 해보니 그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은. 그럴 때 이 보조 인력의 인건비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킴이 분들, 하루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근데 여기 안전요원 25만 5천 원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잡았거든요, 저희가. 그렇다면은 안전요원가 보조 인력을 좀 더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저는 오기 전에 이제 당연히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아이들 교과 과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선생님께서 알려주고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꼭 지켜져야 된다, 이게 가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미 저희 교육청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신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또 국장님 말씀 듣고 하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듣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니까 안전요원 여기 자기 교권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안전 지도사만 있으면 가능한 건지. 그렇죠. 거기 보면은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해당되는 이런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전 요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데 이것만으로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별도의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안전교육식 받아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8번 같은 경우, 파랑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그냥 안전요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분들이 지금 세종의 전체 교사 중에 87%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 소방관이든 자격 취득하느라 응급조치 자격 이 사람들 구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조례에 이렇게 자격을 사람 여기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저희가 이분들을 구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가 교사들이 여기 교사 자격이 있잖아요. 우리 교사들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2015년부터인가요? 네, 그렇게 16년부터 계속 연수를 시켜서 지금 거의 87%가 선생님들이 이 자격을 갖고 있어요. 안전요원 자격을. 선생님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체 인력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이제 동의하는 이유가 대체 인력, 안전지도사 함께 가는 건 동의하지만 저희가 50명 아니면 20명에 한 급에 두 분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게 전문적인 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눈이 많은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엄마들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연수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또 상주체로서 잘 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 학부모를 활용하는 방법도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희가 수업하고 뭐하고 부모님들 따라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각 다른 지금 유치원도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뭐 7세 반에 엄마가 오면 우리 엄마는 왜 안 왔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원에서 받더라도 그 학급만 제외하고 그래도 자기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도 좀 이용을 하시면 눈이 많은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교시 아이들이 푹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교시에 나왔을 때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좀 알아보면서 보니까 진행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 취소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걸어서 가는 곳이면 가겠다. 라고 한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학부모지만 그렇게까지 책임을 지운다고 한다면 누가 나서서 저걸 가겠다고 할 것인가. 네, 그거 너무 이해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이거를 잘 모르잖아. 아이들은 그게 처음이거든요. 너는 해볼래? 안 해볼래? 이거 선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저거 해봤어요? 해볼 건지 안 해볼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주시는 안전적인 그 제도를 좀 정착을 하고 있잖아요.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걸 선생님이 선택하는 교육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사실은 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가 되고 매우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왜 안 가게 됐냐? 그 강원도 사건 때문에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교정 징계다라고 하면은 갈 수 있어요. 교정 징계까지. 근데 이게 배제 징계가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정보 또 사실 학부모와 가장 여론에서 있게 되고 또 이거는 내가 합심해가지고 안전 요원도 중요하지만 어느 대선 후보는 악성 민원 처벌법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 개정안에 보면은 학교 안전사고 관련 교원 대상 민영사상 피소시 대응 등에 관한 사항에서 노력해 주셔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등보 이상이나 벌금에서는 배제 징계를 할 수 없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선생님들 아마 다 갈 겁니다. 그거 하나 무서워서 걱정해서 그런 거지 피곤하고 사전답사 뭐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정이 달렸잖아요. 자기 인생이 달렸고 이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뭐 지금 왜 초등학교가 안 갈까라고 해서 왜 초등교사들은 왜 그럴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와의 갈등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부모랑 같이 교사가 교육청에 요구하고 교육청이 국회에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떨까요? 네, 가고 싶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월호 참사 10일 주기인 만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세월호 참사로 저희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높아진 게 안전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아니라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소극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염려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계속되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기관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규제가 많아지다 보면은 더 제약이 생기니까 규제가 아니라 선생님이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그 역할이 너무 막중한 것 같아요. 안전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시민으로서 좀 존중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들은 졸업여행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때 딱 3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 3번의 기회를 놓치면 그렇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의 무게를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 체험학습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학부모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그 교과과정이었고 행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공교육이 존재하는가? 왜 교육이 공무원이고 정부기관인가라고 했을 때 사회 근간을 이루는 사람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 작업이 인터넷이나 매체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진짜 우리 체험을 해야 체득을 해야 하는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는 그 세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발을 못 붙이고 집에 격리되었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다. 아마 일선에서 교사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초학력이다라고 아이들 사회성이 좀 떨어졌고 코로나 이전 세대와 좀 다르다 이런 말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회마저 박탈을 당한다면 그 아이들은 계속 커나가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심도 깊게 무게 있게 함께 저울 추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체험학습이요 진짜 아이들은 가고 싶어해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교사 입장에서 다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부는 귀찮고 또 나한테 책임이 전가될까봐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전가될까봐 예,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될 부분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또 실례로 아이들 학교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말에 열리는 대회에 인솔교사가 귀찮아서 대회에 참가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이런 열정을 보이는 교사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교육청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떤 격려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하고 안전을 담보로 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안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 체험학습이라든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완비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이제 교사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적절한 인센티브를 또 우리 교육청에서 가용을 한다면 더 많은 선생님들이 더 열정적으로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안전법에 이 국회 통과했잖아요. 보조인력 배치 및 행정적 지원. 네. 국회는 통과했죠?
그러면 의회 차원의 조례가 꼭 저기 동반돼야 되나요? 보시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통과가 되어서 시행은 6월 20일 날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2페이지 보시면은 제10조 4에 학교나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3항을 보시면 교과서의 보조 인력의 배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보조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법률에서 담기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 아까 뭐 유치원을 확대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